부장님은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대전시 서구에 수익형 건물인 다중주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도시계획 법내도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여기 배제대역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네요.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원룸 다중주택입니다. 자, 물건의 이제 외형을 보니까 쌍둥이 건물이네요. 이 화살표된 건물. 6m의 폭을 가지고 있는 도로를 끼고 있고, 주택가 작은 골목 안에 소노목세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은 이제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또 근린 생활시설이 이제 혼재한 지역이죠. 외부 마감재는 석재 타일로 시공을 했고, 계단창을 커튼홀로 해서 시원스럽고 외부 모양을 살려낸 건물인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 이제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쓰레기 쌓여 있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임차인들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또 볼 수가 있죠. 구조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1층에 6호, 2층에 6호, 3층에 5호까지 구조로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원룸 17호죠. 자, 내부 복도 모양이죠. 1층은 이제 101호에서 106호까지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고, 2층은 6호, 3층은 5호까지 확인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951번이고요. 매각기일은 2023년 3월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330-64 소재의 다중주택 한 동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축 허가상 14가구가 있지만 방금 사진에서 봤듯이 17호실까지 구조가 돼 있어서 임대를 놓고 있는 그런 물건이고, 매각 대상은 해당 물건의 토지, 건물, 세수의 건물이 포함됐다. 이렇게 지금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감정가는 최초 매각가가 6억 2,698만 1,00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2회차입니다. 4억 3,888만 7,000원에 감정가의 70%에 시작하는 그런 물건. 자, 여기 기일 내역을 보니까 2022년 12월 28일 날 매각이 됐는데, 매각 결정 기일인 1월 4일 날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와서 이 물건은 다시 처음부터 재진행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면적을 보니까 토지가 168평방미터, 평수로는 50.82평이 되고요. 해당 소재지 위에 건물이 지상 3층으로 298.72평방미터, 총 90.36평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 진행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2022년 12월 28일에 매각이 돼서 이 당시에 총 입찰 인원이 10명이 응찰했는데 1등이 4억 1,111만 원에 감정가의 66%대에 받았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다시 나온 물건이다. 자, 그렇다면 이 불허가를 처분을 받은 이유, 그 왜 그랬을까? 한번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보면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가 있습니다. 매각 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가 있어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최고가 매수인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에 해당된다.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불허가 처분이 되면 매수 신청 보증금은 반환을 받습니다. 우리가 문서 열람을 보면은 이 최고가 매수인이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반환 신청을 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됐을 때 이렇게 이제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데, 이의 신청을 하질 않아도 이러한 규정이 확인이 되거나 그러면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잠깐 확인을 해보면 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거나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내서 매수 신고를 할 때 이런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이 또 직권으로도 불허가 처분을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더 눈여겨볼 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의 중대한 흠이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 법원이 직권으로 불허가도 내리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 받은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돼서 이의 신청을 하면 역시 불허가 처분을 내립니다. 가장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죠. 이런 내용은 이제 판례에도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물건에 매각 물건 명세서에 작성한 어떤 중대한 흠이나 또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었는지 이제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 시점은 2022년 3월 2일 날 한 1년 전에 한 내용이고,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부동산 경기에 그렇게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특성이죠. 자,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이 매각대금에 포함돼서 6억 2,698만 1,000원에 시작된 것을 확인합니다. 제시의 건물의 확장형 발코니 부분입니다. 이 확장형 발코니 부분은 일반 건축물로 이제 지정이 안 되죠. 자, 이 부분입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위반 건축물 내용은 없고요. 사용 승인은 2015년 2월 9일자 지상 3층까지 이렇게 건축 허가 나와서 총 14호를 허가받은 그런 건물임을 우리가 이제 확인합니다. 자,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 확인 상당히 중요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2022년 2월 15일자에 이제 근저당권으로 대전푸른 신협에서 신청을 했던 물건이고요. 분유가 한 건 있고요. 근저당이 한 건 있습니다. 질권은 요 근저당에 관련된 내용으로 질권 두 건을 설정 내용이고요. 임차권이 세 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2월 10일자 근저당권이죠. 여기 지금 설정되어 있는 이런 모든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 선물과 동시에 말소됩니다.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다. 한마디로 권리관계 깨끗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권리분석의 시작과 끝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를 확인하는 거하고 특별 매각 조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제 말소기준 권리는 방금 확인한 대로 2015년 2월 10일자 근저당이고요. 17호실이 있는데 배당 요구는 3세대입니다. 미신고된 호수는 결론은 14호실입니다. 자, 이 물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임차 보증금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은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등기부상이나 등기 외적인 권리 이제 해당이 없음 이제 표기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단에 비고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매각이요, 제시의 건물 포함. 이거는 이제 앞서서 화양지했던 내용이고, 토지의 경우 인접 토지 542-16과 1단지로 이용 중에 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자, 이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코너 몫이죠. 분홍색 표시한 부분이 오늘의 물건이고, 빗줄 친 부분이 건물이 앉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42-16, 요게 이제 코너 몫에 이렇게 걸쳐 있는데, 요건 이제 매각 목록에서 제외된 땅입니다. 좀 더 크게 보면 바로 요 부분이죠. 이 건물의 경우는 건축물 현황도와는 상이하다. 건물이 이 토지에 침범을 안 했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바로 이 도로 각진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지금 제외된 땅이다. 임대보증금 현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2015년도에 이제 사용 승인을 받은 물건은 1층에 6세대가 미확인돼 있었죠. 2층에는 4세대가 미확인, 3층에도 4세대. 그래서 총 14세대가 이제 미확인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2층에는 이제 한 세대당 3,800만 원, 3층도 3,800만 원. 그래서 원룸 하나당 3,800만 원씩 이제 세를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고하고 이제 확인된 총액이 1억 1,400만 원, 한 세대당 3,800만 원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미확인 1호당 평균 보증금을 3,800만 원을 올 때 14각으로 계산하니까 5억 3,200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물건 전체 임차 보증금 예상액은 6억 4,600만 원, 총 17호실. 이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상에 이제 매물대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와 전 월세 상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이제 실시간 매물대입니다. 자, 오늘의 물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하이클래스가 보이죠? 하이클래스 코너 부분입니다. 이제 11억 5천만 원이 지금 하나 이렇게 눈에 띄고 11억 4천만 원도 눈에 띄는데, 이건 이제 같은 물건으로 보이네요. 자, 요 바로 우리 이웃에 있는 물건 한번 볼까요? 와, 물건 두 개가 나왔는데 4억 5천, 4억 3천 5백에 나왔네. 이 정도 물건이면 초급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하고 같잖아요. 자, 바로 또 옆에 물건입니다. 7억 5천. 우리 물건하고 면적이 거의 똑같습니다. 7억 5천 살펴볼까요? 6,700에 411만 원. 와우, 수익률 대단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는 어떤지 확인해 볼까요? 2003년도에 매매를 볼까요? 뭐 매매가 있겠습니까? 여기 물건이 없는데 2억 2천만 원의 거래. 이거는 이제 평수가 적으네요. 뭐 27평. 너무 적어서 이건 또
비교가 안 되네요. 요것도 지금 적어서 비교가 안 되는 물건이고, 2022년도는 어떨까요? 뭐, 다 작은 것들만 거래됐네요. 한 17평, 18평 정도. 요건 9억 5,500인가 보니까 요건 다가구나 다중주택이죠. 4억 3,700짜리도 거래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급매 같네요. 요건 근데 평수가 죽습니다, 이것도. 뭐, 비교 대상이 없네요. 7억짜리가 있고, 6억짜리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현재 물건의 평가를 보면 6억에서 한 7억 정도는 평가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인근에 나와 있는 그 월세 수익률 가지고 비교를 해봐도 거의 6억에서 7억대. 그 정도 가격도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전월 월세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지금 16평방미터에서 18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면적이. 여기 지금 15평방미터짜리가 5천만 원의 전세가 나간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또 볼까요? 자, 여기 12평방미터짜리가 500에 60, 와, 500에 60만 원이요? 이게 60만 원이면 어떻게 됩니까? 720만 원. 이거 상당히 높은 이건 수익률이라 비교하기가 좀 그러네요. 여기 17.98평방미터, 우리가 18평방미터도 있습니다. 7천만 원. 중구난방이네요, 여기. 이 면적 대비해서 지금 월세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뭐 건물의 상태라든지 또는 그 임대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 건물 내부의 그 풀 옵션의 그 설치 문제, 내부 인테리어 문제 등등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 또 다가구 주택, 이 수익형 건물들은 임대인, 또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임대 수익이 차이가 나고 또 공실률이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와 국토교통부 사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다가구 낙찰 사례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공개됐던 그런 물건이죠. 자, 여기 충청남도 당진시에 2023년 2월 21일자에 진행된 물건을 보니까 총 이 물건에 입찰자가 19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9억 8,690만 원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최초 매각대금의 66%에 이제 낙찰받았고, 전주시 덕진구 소재 물건은 2023년 2월 20일자에 총 26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중에 6억 8,669만 원, 최초 매각가의 72%, 70%가 돌파했습니다. 자, 대전시 동구 용존동 물건은 총 18명이 입찰을 해서 그중에 5억 3,110만 원에 써낸 사람이 낙찰받았는데 무려 75%입니다. 여기 시흥시 정왕동 물건입니다. 2023년 2월 7일자에 총 16명이 응찰을 해서 5억 4,263만 7,400원에 낙찰을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것도 역시 최초 매각가의 73%입니다. 다가구와 다중주택 낙찰 가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늘의 분석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건물 상태, 또 특히 임차인의 지금 거주 현황,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둘러서 반드시 임대 시세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임대 시세를 알면 그것은 또 가격까지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과 임대 시세 반드시 파악을 하시고 또 본인의 어떤 대출 가능성, 이런 거 반드시 체킹을 해야 됩니다. 수익 분석을 한 후에 좋은 가격으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